저희가 아닌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공사를 하신 분들이 1년도 안 되고 또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 너무 답답하다. 왜 연락이 안 되냐, 그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창호는 이미 천몇백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 새창 창호라는 곳입니다. LX 지인 창호로 지금 시작을 한 지는 1년 정도가 넘었고, 그 전에는 KCC 현대로서 정식 대리점이 아닌 등록점으로만 활동을 하다가 LG의 전폭적인 어떤 추천과 저희의 영업력을 믿고 같이 한번 전주 시장을 이끌어 나가보자라는 취지로 LG 대리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LG는 이제 LX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소비자분들의 친숙도를 위해서는 LG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것 같지만 최대한 LX라는 용어도 많이 써보겠습니다. 유튜버를 할지 말지 이거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단지 공동구매 행사도 하고 있고 인터넷 블로그도 굉장히 활발하고 파워링크라든지 또는 LG 본사에서도 전주권에 대한 창호 문의건을 저희한테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력이 좀 많이 풍부한 상태에서 유튜버까지를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타 업체도 유튜버도 많이 봤고, 물론 정말 정직하고 양심 있게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만큼 성실하시고 솔직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그에 반해서 좀 가릴 거를 제대로 가려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저도 창호업계 종사자로서 벌써 창호 일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창호 계약 건수도 대략적으로 1,500건 이상을 이끌어낸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많은 소비자분들을 상대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새창창호 영업부장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우선 자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소비자 한 분 한 분하고 설명을 하는 게 너무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저희의 영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떤 소비자분들도 한 번쯤은 거쳐가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저희한테 계약까지 해주시면 당연히 더 감사한 마음 받겠지만은 같은 창호업계 종사자로서 적어도 창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소비자분들을 현혹하지 말고 어느 집에선 얼마 남기고 저 집에선 얼마 남기고 이런 자재 들어가는 거 숨겨도 되겠지, 저런 자재 들어가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겠지겠지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소비자들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희 또한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한 달에 대략적으로 지금 60건 또는 70집 정도 공사를 하고 1년 누적 공사량이 800건이 육박할 만큼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아닌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공사를 하신 분들이 1년도 안 되고 또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 너무 답답하다. 왜 연락이 안 되냐, 그 사람은. 지금 하자 봐준다고 한 지가 벌써 6달, 7달, 8달이 지났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제 작은 부품 하나 거기서 필요한 게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창호는 이미 천몇백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 너무나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창호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비싼 가격에 창호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대하는 영업사원의 어떤 말장난으로 인해서 우리 집은 샷이 좋은 거 들어갔다고, LG 거다고, KCC 거다고. 아니요, 중요한 거는 메이커가 아닙니다. 좀 이름이 많이 약하고 소비자분들이 생각할 때 좀 저렴한 창호라고 느끼시는 저 밑에 있는 브랜드들의 발코니 창호라는 높은 사양의 제품이 오히려 LG에 들어가는 일반형 사양보다 우수한 것도 사실 맞습니다. LG 거가 좋다? 아닙니다. LG의 어떤 제품이 좋다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함들을 모아서 저는 유튜브를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할 예정이고, 저희 새창창호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하고 알아준 업체이긴 하지만은 전라북도를 뛰어넘어서 광주권 또는 대전권, 충청권을 어우르고 수도권, 강원도까지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정보를 얻으시고 계약은 그 주변에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왜 여기선 이 가격인데 니는 이 가격이냐? 억울하고 의심이 쌓이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저 유튜브 보고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궁금함 있어서 전화 주다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창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5가지만 알고 계시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호객님은 되지 않으십니다. 그 5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도 아반떼가 있고 그랜저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는 곳을 들어가셔가지고 승용차 얼마예요 했을 때 받는 질문의 느낌과 똑같은 게 32평 아파트 얼마예요 라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자재로 어떤 모델에 들어가고 어떤 아파트의 평형대 구조인가에 따라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인데 소비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좀 많이 착오가 있으시는 부분이 견적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아파트는 전주 시내에 있는 어디 아파트인데 32평인지 24평인지 평형대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좀 일반형과 고급형이 차이점과 그 다음에 단가를 좀 알고 싶다 정도까지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대략적인 견적이 좀 구체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견적을 받는 요령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이 저희가 겪는 일인데 우리 거 LG 거다. 자, LG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려서 일반용 창과 발코니 창, 또 발코니 창에서도 굉장히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아무래도 많이 접하기가 힘드시다 보니까 우리 집 거는 LG 건데 얼마에 했다, 우리 집 거는 KCC 건데 얼마에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LG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발코니 창인지 아닌지만 구분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제 전국에서 창호를 판매하시는 모든 종사자분들이 다 아실 내용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편이라서 발코니 창이 맞나요? 발코니 창이 아닌가요? 그 2가지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즘에는 안 쓰죠. 아예 안 쓰는 단판 유리라고 하는 유리 한 장짜리 헛겹 유리 3mm짜리 5mm짜리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베란다에는 다 5mm짜리 유리가 껴져 있고 안방 같은 방창들은 3mm짜리 껴져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거의 그걸 취급하는 업체도 있어서는 안 되고 혹여가 PVC 창이 아닌 알루미늄 창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유리 지금도 5mm 끼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16mm 끼십시오. 최소 5mm짜리 유리를 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VC 창호에서 유리는 16mm, 22mm, 24mm, 26mm 총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미리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6mm부터 26mm까지 어차피 유리는 5mm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복층유리라고 하죠. 유리 2장을 5mm, 5mm 이렇게 붙여놓은 유리인데 이 유리 속에는 이제 공기층이 들어가 있죠. 이걸 바로 복층유리, 접합유리, 페어글라스라는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는 유리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리 속에 음코팅이 발라져 있는 로이 유리인지 음코팅이 없는 일반 유리인지 그 부분과 아르곤가스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유리에 대한 건 정확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간 유리는 몇 미리 로이 유리인지 아닌지 아르곤가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 3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시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소규모로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이 영업 한번 어떻게 땄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는 지인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창호 교체하는데 얼마예요? 32평이고요. 사는 집 공사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다. 하고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례 되게 많죠. 그러면은 실제 일하시러 오는 분들이 2분, 3분 거기다 이제 외국인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일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는 집 공사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짐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창호 교체를 한다는 거는 정말 숙련된 기술자들이 아닌 이상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사는 집에서 공사를 3일, 4일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 집에서 사시는 소비자분들은 창호 교체 하나를 3, 4일 이상을 하다 보면은 생활이 무너지죠. 공사 현장에다 오니까 거기서 잠 주무시기도 애매하고 출근도 하셔야 되고 또는 아이가 있는 집도 있을 거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태죠.
물론 공사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저희 하루 만에 공사 끝내줄 수 있습니다. 뭐 다음날 들어가서 뭐 작업 몰딩 정도만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되니까 늦어도 아마 하루 만이면 끝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놓고 막상 이제 계약금 받고 시공 현장 벌어지면은 공사가 3일 4일 딜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업자분이 소비자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 이거 해봤는데 이유가 많아지죠. 이제 짐이 어쨌고 철거가 어땠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갖다 이유를 붙이면서 시공비를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시공비가 얼마 정도가 더 주셔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 이건 분명 창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만연히 퍼져 있는 일들이죠. 지금 소비자분들은 이미 계약금도 줬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업체가 50만 원 더 달라, 100만 원 더 달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알았다 줄 테니까 그냥 빨리 잘 좀 끝내주십시오 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건데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계약 총 금액 외에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정확히 넣어주십시오. 이것 또한 창호공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시공에서 늘어지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맞는 거지 이걸 소비자분이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견적서,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어떠한 시공비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간혹 사는 집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는 집에서 우리 집은 창호만 바꾸고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큰 영향이 없는데 우리 집 리모델링 한번 해보겠다, 리모델링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다시 올리모델링을 하고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이사를 가실 때 집을 고쳐서 들어가야겠다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창호 계약 그 견적을 받으시잖아요. 이제 인테리어 업체한테 창호 견적을 받으실 때 사실은 저희도 창호만 잘할 뿐이지 뭐 도배, 장판, 페인트 이런 거 다 외주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도배가 자기의 생업일 수도 있고 타일이 생업일 수도 있고 또는 목수가 생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창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외주를 맡깁니다. 저희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갈 수 있는 이 가운데 선에 지금 인테리어 업체 하나가 껴있는 겁니다. 소비자분한테는 이 창호 1000만 원입니다 하고 저희한테는 900에 사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 원의 마진을 중간에서 가로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가장 비싼 부분은 창호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단열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멋에 대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익스테리어가 맞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창호가 맞습니다. 도배장판 마음에 안 들면 뜯고 다시 해도 될 수 있다. 몇백만 원 들여도 도배장판 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창호는 기본 첨단입니다. 전문적인 업체한테 창호공사 계약을 맡기셔야 되지 인테리어 업체한테 창호 계약을 맡기시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리가 몇 밀리인지 그 다음에 계약서에 추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견적서 내는 방법 아시는 인테리어 업체는 드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인테리어 계약을 하실 때 창호만큼은 꼭 창호 전문 업체에 맡길 테니 나머지 부분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쩔 때는 저희가 소비자한테 내드리는 견적이 예를 들어서 900만 원 견적이 나갔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비자한테 900만 원 똑같이 견적을 넣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소비자분들은 저희한테 여쭤보십니다. 인테리어를 통해서 하나? 저희를 하나? 가격이 똑같네요? 모든 거를 창호에 대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인테리어 견적서에는 하단에 철거비, 몰딩비가 별도로 청구가 돼서 따로 들어갑니다. 소비자분들은 단순히 그것까지 뒷세계를 모르시다 보니까 창호에 대한 부분만 시공비 얼마, 유리 얼마, 뭐 창호 원가 얼마, 뭐 이 정도 가격이구나, 똑같네? 아닙니다. 창호 공사를 여기다 직접 맡기시면은 같은 900만 원이 빠져나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몰딩하고 철거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5가지만 알고 계셔도 이상으로 제가 유튜버를 지금 시작하는 어떤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 5가지 말로 꺼내면 한 10분도 안 되는 적은 얘기밖에 안 되겠지만은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부터 시작하는 무궁무진한 얘기들을 저하고 같이 앞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버 많이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영리를 위한 목적보다는 소비자들의 참된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공익성 유튜버가 맞으니까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너도 업자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너도 그런 거 뒤에서 속일 거 아니야, 제가 지금부터 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 까겠습니다. 그냥 모든 거를.